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학기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 마무리를 서서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영어 의사소통 기술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강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만나 뵙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것도 다음 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을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해왔고, 아마 보충 설명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 드렸고, 강조할 거 강조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보충 설명 없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시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면은 공지 사항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공지를 하도록 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충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기말고사에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이번 과목을 통해서 영어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 제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또 이번 기말고사에 또 관련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어 의사소통 기술의 그 보충 설명 전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살펴볼 텐데, 맨 처음에 이제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공지사항은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지난번에 잠깐 좀 그 중간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그 기말고사는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서 이제 강의실에서 할 부분들도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것 자체가 일부 학생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또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뭐 번잡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부모님 동의서까지 다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번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이제 그 시험을 치르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는 성적 평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학기를 절대 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잘 하시면은 좋은 성적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또 이게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고 우리 같이 이제 웃는 얼굴로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이제 이미 학과에서 공지가 나갔을 텐데요. 6월 22일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쳤던 것과 이제 같은 요령으로 이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올라오는 대로 곧바로 이제 거기에 맞는 대답과 조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시험 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온라인 시험을 친다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비신사적인 그런 이제 시험 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가차없이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벌칙들이 이제 가해질 겁니다. 아마 이제 이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간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정 행위가 발각이 되게 되면은 이번 과목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이외에 또 육학점을 더 여러분들이 그 전체 학점을 다 이제 몰수당하는 이제 그런 벌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뭐 행여나
그런 이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 신사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 실력으로 문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는 것처럼 섹션별로 이제 시험을 나누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 하나 끝나면 이제 전부 또 답안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섹션 문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지금 시험 문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아니면 중간에 혹시나 이제 5개 뭐 하나 정도는 이게 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춰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시간은 이제 3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가 1장부터 7장까지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8장부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게 되는 13장까지가 이번 그 기말고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단 어휘, vocabulary에 관련된 부분은 A.16을 포함을 하는데 A.16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정보통신 분야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이기 때문에 일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고 있는 단어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휘는 A.16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단어는 숙제는 여러분들 13장까지 해서 이제 A.13까지 홈워크에 포함이 되는데 시험 범위는 A.16까지 포함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분야의 전문 용어들은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이제 시험 항목들에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휘 이제 그 품사별 유의어나 예문 2개씩 작성하는 거 이 부분에서 이제 A.16이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 자체를 할 때 총 20개 단어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품사가 포함되면 이제 품사 그 가지수를 세 가지고 총 20개 정도 하고 이제 유의어 작성해야 되고 유의어 작성하라고 그랬더니 2개 이상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달랑 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들이 그 부분은 이제 그 점수를 하나밖에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이상 쓰라 그러면 이제 2개를 반드시 쓰시고 그다음 예문 2개 작성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그 해당되는 이제 예문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기 단어 20개 이상은 제가 잘못 오타를 했는데 이 예문 자체가 15단어 이상 예문당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휘 개수는 20개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한글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아마 주로 이제 호목 쪽에서 여러분들 다뤘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부 수정해서 문제를 내보낼 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한글로 다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이 부분들을 잘 좀 그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장부터 13장 범위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멀 비즈니스 레터 그 이제 그 격식에 맞춰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규격에 맞춘 그런 이제 그 업무용 편지 쓰기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작성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보면 이제 교재 A.16에서 우리가 정보통신 관련된 분야에 있는 포멀 비즈니스 레터를 작성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작성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작성하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작성을 하십시오. 아무거나 이제 막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그 정보통신 분야의 어떤 이제 업무용 서신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멀 비즈니스 레터 안에 보면 이제 양식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놓고 정확하게 그 양식에 맞춰 가지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편지 쓰는 거하고 다르죠. 친구한테 보내는 이런 것들 뭐 위문 편지, 군에 가 있는 친구나 뭐 하여튼 군에서 또 집으로 보내는 이런 편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그 영문 업무용 편지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이제 해 놓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있는 것이 영문 에세이, 그 에세이를 350단어 이상 주어져 있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제 350단어 이상 작성하고 이제 5개 문단 이상 작성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형식 자체가 수업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들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수업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문제들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테고, 단지 뭐 이게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빠듯할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잘 맞춰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결과물들이 제출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또 이게 감점 처리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손해를 좀 보게 되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정확하게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말고사에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이나 중간에 채팅으로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 과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에 이런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꼭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아마 오늘인가요?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 나가서 직장, 그러니까 취업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놀랍게도 80%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아마 이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외국으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해서 한국에서 이제 영어나 일본어를 하는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이 있으면 곧바로 뽑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이제 실력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함께 갖추게 되면은 뭐 기회는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굳이 꼭 국내에서만 이렇게 이제 고생할 것이 아니라 눈을 좀 이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바로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 능력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국내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이제 그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뭐 요즘에는 거의 다반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런 환경이니까 우리가 이제 꼭 그 효율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심 능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어떤 새로운 지식,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뭐 지금 이제 한국이 그렇지만 다른데 이게 따라가면서 뺏기는 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기업들은 지금까지 외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상품화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일단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빨리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읽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리딩 쪽이 아마 제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심지어 뭐 저도 지금 이제 논문 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참고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는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야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이제 쓰게 되니까요. 지금도 한참 국제학술대에 나가는 이제 논문 작성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중간에 이제 한 6페이지에서 8페이지짜리 논문 하나 작성할 때 거기 들어가는 참고 문헌들이 뭐 20개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읽고 참조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한 부분들도 읽어야 되고 논문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잡지에 나오는 이제 기고서들 이런 부분들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공학 분야에 있는 그 전문 용어 터미널로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 준비할 때도 일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리딩이 좀 되고 나면 그다음 라이팅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어떤 학기보다 더 많은 이런 이제 그 에세이 라이팅을 아마 이번 학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써는 거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참 에세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이렇게 훑어보면서 가졌던 느낌이 아직도 문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 틀리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인칭 비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가 또 한 번 더 온다거나 예를 들면 she is has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she is have 이런 투의 실수들이 아직도 나타나는 걸 보고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뭐 10년 이상 지금 공부를 해왔던 이제 그런 그 이력이 있는 거고 이번 학기까지 이렇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서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런 문법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그 다듬어 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은 사실 다른 거는 또 볼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잘 하고는 계십니다만 이제 그런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꼭 좀 이번에 잘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놓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히어링 쪽도 꽤 많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워낙 또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제 테드 같은 이런 부분들 소위 그 유튜브 성격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알아듣고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정보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어링 쪽에 관련된 것들도 종종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는 뭐 히어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3분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뭐 일반적인 이제 대화들, 이게 질의응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실력을 더 높이게 되면 이제 크리티컬 디베이트, 그러니까 좀 외국계 회사에 있는 전문가들과 소위 한판 뜨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맞대면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누가 맞는지, 왜 우리게 더 좋은지, 아니면 이제 왜 당신의 회사들이 우리 기술을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막 놓고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하듯이 우리가 이제 집중적인 좀 심도가 높은 그런 이제 질의응답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전문성도 높이고 아울러서 이제 영어 실력도 함께 높이게 되면은 어느덧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항목들인데 소위가 이제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 기술을 갖추려고 하면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핵심 조건 뭐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어휘입니다. vocabulary. 뭐니 해도 vocabulary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그 생활을 해오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뭐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종 뭐 이렇게 이제 토론도 해보고 외국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가르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어휘, vocabulary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약간 좀 틀려도 그 용어만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맞는 vocabulary와 terminology를 잘 갖다 쓰면은 대충 다 알아듣죠. 우리가 뭐 한글로 이야기할 때도 문법에 완전히 다 맞춰가지고 완벽한 그런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단어만 몇 개 정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잘 나열을 해도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금방 알아들으니까요. 첫 번째 vocabulary입니다. vocabulary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 쳤던 걸 다시 한번 그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 하고 꾸준히 해서 실력이 상당히 좀 잘 향상이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홈워크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vocabulary 지금 해놓지 않고 많은 경우에 제가 보는 것이 4학년 때 또 토익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보고 있는데 이 사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4학년 때 또 그때 뭐 토익 학원 다닌다고 하면은 이 앞뒤가 잘못된 겁니다. 이미 지금 단계 2학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vocabulary, 그 다음에 유의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 전문 용어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꼭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이 부분들은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문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2학년들이 쓴 그 장문 했던 부분에 중간에 뭐 is, has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들 이런 부분들 문장 물론 이제 문장을 쓰고는 안 돼 이제 수정하다가 틀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럴 때 이제 누가 주체가 되는지 누가 객체가 되는지 어떤 시점에 발생된 건지 뭐 이게 이제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어떤 조건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세이를 쓰면서 꾸준히 좀 잘 그 실력을 갖추기를 이제 바랬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에세이 쓸 때 thesis statement에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열거하면서 주장을 하라고 했죠. 주제 문장을 쓰라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 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력들은 꼭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로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그 실력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그 이번에 여러분들이 3번 스피치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림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어디 나가서 전문 내용을 발표할 때도 이제 자료를 놓고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를 놓고 발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 발표에서 포함이 되게 되는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 그다음 표들을 잘 활용하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꼭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주에 이제 13주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술 보고서나 논문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학년 때 종합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졸업 논문 작성하게 되는데 그 양식들을 좀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틀을 어떻게 잡는다. 그러니까 포맷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데 대한 설명들을 이번에 이제 13장에서 하고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는 그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나 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조리 있게 발표하기, 근거를 대면서 이제 어떻게 주장하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꺼번에 결합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전문 분야에 있는 용어들은 꼭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어떤 토익 성적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 나갈 때 이런 이제 용어들은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곧바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경쟁력을 더 높이게 되는 거고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멀리 내다보시고 이런 쪽들은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 그것도 뭐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꾸준히 쌓아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른 전공 과목 할 때 또 그런 용어가 나오면은 이번에 이제 정리했던 그 용어집에 같이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좀 이 부분들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기 초부터 이제 이런 용어 관련된 거, 전문 용어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공학 분야에 있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좀 가져야 될 전문 용어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 쪽, 수학의 이제 공학의 기본이고 대부분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식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수학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관련된 거 앞서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린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보면은 숫자에 관련된 거, 뭐 유리수, 무리수, 분수, 그 다음에 공배수, 공약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랙션이 있는데 여기 프랙션이 바로 분수죠. 그럼 proper fraction은 뭐가 될까요? proper 하면은 이제 뭐 적당한, 적절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proper fraction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진분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proper 하면 이제 그 적절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수하면은 분모가 분자보다 이제 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분수 하면은 이제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죠. 이게 이제 improper fraction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proper fraction은 진분수, 뒤에 있는 이제 improper는 가분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상 그 과목에서 수학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넘버 theory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인수, 약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common factor, resolution into factor,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제 factorial 같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 power라고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과 지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ase, exponent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곱근, 그 제곱, 제곱근, 세제곱, 세제곱근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거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에서 제수와 피제수, 그 다음에 quotient, 목, remainder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형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여러분들이 꽤 많이 사용을 했던 하고 계신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 쪽에서 보면 이제 예각, 둔각, 90도보다 적으냐, 90도보다 더 크냐, 여기에 따라서 equate, obtuse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삼각형에는 밑변과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변,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옆으로 이제 가는 이런 이제 그 대각선 변, leg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사변은 이제 hypotenuous라고 이제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직각의 건너편에 있는 그 사선, 사변. 그 다음에 이제 등변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사변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퀴가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접두어고, lateral 하면은 이제 옆에 측면, 그러니까 이제 사변의 길이가 같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equiangular 하면은 equi가 같다라는 뜻이고, angular가 이제 그게 각도를 나타내니까 등각이라는 뜻이고요. right, 직각이고, isosceles 하면은 이제 이게 이등변입니다. iso가 같다라는 뜻이죠. 또 그 다음에 스케일리언 하면 이제 부등변이 되고, 이제 컨그런트 하면 합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렉탱글, 정사각형을 이제 스퀘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각형에서 가로가 width고 폭하고
세로는 height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lengt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width, length.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직육면체면 이제 높이가 바로 이제 he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로를 우리가 length라고 한다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다각형 나타낼 때 오각형, 펜타가 이제 5의 접두어고, 헥사가 6의 접두어고, 그다음에 septa 7의 접두어고, 옥타가 이제 8의 접두어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쭉 올라가는 거죠. 버텍스 정점이고, 에지 간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 같은 용어들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 타원형, 원뿔, 콘, 서큘러 콘, 아니면 엘리프티컬 콘, 타원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실린더, 프리즘, 헥사헤드론이 이제 헥사가 6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육면체가 되죠. 그죠? 사각기둥. 그 다음에 이제 필라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형에 관련된 거 앞서도 이제 계속 쭉 설명드렸지만, 이제 베이스 밑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각형의 높이, 하이트가 되고, 옆에가 사이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삼각형의 이제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all sides are congruent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A에 해당이 되는 이제 여기 A, B, 이걸 레그 A, B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그 B, C, 이제 요 사선 대각선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hypotenuou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켈리언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90도보다 큰 이런 이제 그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트랩조이드,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 패럴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럼버스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마름모꼴이죠. 마름모꼴을 이제 옆으로 약간 밀어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서클, 이게 타원형, 오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원 하면 세마이 해가지고 이제 세미가 이제 반이 절반의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반원, 실린더 이제 원통, 프리즘 삼각기둥, 헥사헤드론 육면체,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론 하면 이제 헤드론이 면이라는 그런 뜻이고, 테트라가 이제 사니까 바로 사면체가 되죠. 그러니까 한 그 면이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밑면이 이제 정사각형이면 이게 피라미드가 되죠. 이제 사각뿔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삼각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기하에 관련된 부분들이 각도나 예각, 직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직, 연직 하는 걸 이제 perpendicular, 그 다음에 이제 둔각이 obtuse, 그 다음에 이제 보각 supplement, 그 다음에 equilateral 등변 아니면 isosceles, 그 다음에 이제 등각 equiangular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 사분면, 그 다음에 이제 교차하는 게 이제 그 intersect, intersection 하면 왜 우리 교차로를 inters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원둘레, 원주, 그 다음에 주변의 길이 페리메터가 있고, circumscribe 하면 이제 외접하다라는 이런 뜻이고, 이걸 이제 또 다른 그 면으로 탄젠트라고 하기도 하죠. 원에 외접하고 있는 직선 이런 걸 우리가 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vertex라고 하고, 이제 합동, congruent, 그 다음에 연장하는 거, 점 두 개를 쭉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가는 거, prolo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뭐 여기 이제 포인트, 라인, 레이, 그 다음에 레이는 한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다른 점을 거쳐서 계속 쭉 나가는, 이렇게 이제 빛처럼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선분, 세그먼트고, 서로 이제 교차하는 게 intersecting.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교차하는 거, 이게 perpendicular, 평행한 거. 그 다음에 점 세 개가 있습니다. 평면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lane,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개가 평행하는 평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각이 90도보다 적은 게 acute, 90도가 right, 90도가 크면 obtuse,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omplementary, 보각이 바로 90도에서 각 A가 있으면은 90도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complementary angl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이 하나 있을 때 원 이제 중앙에 이렇게 그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름 나타내는 게 다이아메터고, 반지름이 radius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원에 외접하는 이런 이제 선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탄젠트라 그러죠. 외접. 바로 이제 이 점을 보면 이제 point of tangen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원 내부에 있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이제 현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악기들 만들 때 있는 현이 바로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걸 통과해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시퀀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퀀트를 우리말로 할선이라고 하죠. 할선. 그 다음에 이제 아크하면 원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90도보다 적으면은 마이너, 180도보다 적으면은 이제 마이너, 180도보다 더 큰 이제 각도를 가지면은 이걸 이제 메이저 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조차 수학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좀 아, 도대체 이 수학을 언제 마치나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을 하는 이상에는 수학 자체를 또 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 적분에 관련된 것이 이제 미분 differential,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의 integral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integral 적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한 finite, 하이퍼블릭 하면 쌍곡선 이야기하는 거고, coefficient 하면은 이제 그 개수 행렬 하니까 coefficient matrix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잘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데리프티브 하면 이제 그 편미분 아니 도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복소수가 되는 거, 매그니튜드 크기고, 폴리노미얼 폴리가 여러 개라는 뜻이고, 그 이제 노미얼 하면 이제 다항식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제 solve, 그리고 이제 solution이 이제 해가 되는 거고, 그 diagonalize 하면 이제 대각화를 시키는 거, 대각선만 이제 값이 남아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 걸 다이고널라이즈 한다 그러죠. 칸투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윤곽선을 나타내는 거고, 시어럼 하면은 이제 공리,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랭스 하면은 이제 뭐 길이가 긴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학 쪽에서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 대수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니어 하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선형의 그런 뜻이고, 팩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팩트고, 디터미넌트가 뭐죠? 행렬식이죠, 그죠? 행렬식. 오그멘티드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할 때 바로 이제 그 첨가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C로 직접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연립 방정식 풀어 나가는 거,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문제 푸는 거 해보셨죠? 엘리미네이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소거라는 그런 뜻이죠. 호모지니어스가 이제 동일하는, 일치하는 뭐 이런 뜻이고, 아니면 등차에 대한 부분이고, contrary 하면은 이제 뭔가 반대의 이제 이런 뜻이고, valid 하면 유효한 뜻이고, joint 결합하는 거고, residue 하면은 이제 나머지, 여수라고 우리 이야기하기도 하죠. joint 하면은 이제 수반, 뭐 수반 행렬 이야기할 때니까 수반한다는 거고, transposition은 이제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동시키고 바꾸는 거, 트랜지션 하면 이제 그 치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그 보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팩트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여인수, 여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확률 통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확률 통계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내부에 보면은 이제 전부 이런 또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statistics 하면 이제 확률, 통계가 되는 거고, probability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ermutation 하면은 이게 이제 그 permutation이 이제 그 순열, 그 다음에 combination 조합이 되는 거고요. deviation 하면 이제 뭔가 이제 편차, 벗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mposition 하면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쓰는 거, 이거 이제 컴포지션 장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합성하거나 배합하는 걸 우리가 컴포지션 합니다. 임플리케이션 하면은 뭔가를 내포하는 거, 함축적인 뭐 이런 것들 할 때 나타나고, 디미니시 하면은 뭔가 이제 사라지는 거, 소멸되는 거, 모조리티 하면은 다수 이런 거고, 프리볼런트 하면은 이제 널리 퍼지는, 유행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죠. approximate 하면은 이제 이게 그 근사값 같은 이걸 표시한다는 거. convergence 하면 이게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onjecture라고 하면 이제 짐작하거나 추측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median은 이제
중앙값이죠, 그죠? 순서대로 보면 이제 맨 가운데 있는 값의 어떤 이제 평균값이 아니라 가운데 순서상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뜻입니다. correlation 하면 이제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relate이 바로 이제 관계라는 뜻이고 co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호 관계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수학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데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되짚어 봤습니다. 적어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가까운 부분에 있는 그런 이제 용어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제 기계공학이 있는데 기계공학은 실제 이제 지금 요즘 우리가 뭐 그 정보통신하고 이제 같이 결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마트 자동차라는 게 있죠. 실제 우리 이제 학과에서도 스마트 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기계공학과하고 그 자동차 기계공학과와 같이 이제 협업해서 과목도 지금 이제 그 열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관련성이 좀 크기 때문에 몇 개만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에서 있는 것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컨버전 하면은 이게 이제 연소가 일어나죠. 기계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것들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컨버전입니다. 그다음 이너시아 하면 이제 이게 관성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뭔가 무거운 걸 한번 옮겨가기 시작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같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이너시아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롤릭 하면 이제 유압의 이런 부분이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수압의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뉴메닉 하면은 P가 무음입니다. 그 뉴메닉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공기의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압축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이제 뉴메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멘텀은 뭔가 이제 변화의 전기가 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sophisticated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뜻입니다. 스트림라인 하면 이제 유선형이라는 이런 뜻이고 corrosion 하면은 이제 부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가 이제 이렇게 산화돼 가지고 이제 부식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fortify 하면 뭔가를 이제 튼튼하게 보강해서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infrastructure는 뭔가요? infrastructure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infra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일본식 표현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풀 네임으로 다 하게 되면 이게 바로 infrastructure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 기반 이런 데 뜻이 되죠. 엔트로피 하면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나타낼 때 그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 레조넌트 하면은 이제 공진의 공명의 그런 뜻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뭔가가 뭐 서로 다른 종류가 이제 결합된 이런 뜻이고, 픽스처 하면은 이제 뭔가를 했던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하나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부분들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프릭션 하면 이제 마찰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분야는 실제 우리가 뭐 우리 학과에서도 지금 이제 전자회로 뭐 회로 이론 같은 이런 이제 과목들을 이제 전기전자 분야에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써보셨겠지만 레지스터 하면은 이제 저항이라는 뜻이고, 임피던스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교류 성분이 있을 때, 주파수 성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저항 성분,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저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코일 같은데 이제 고주파가 지나가면은 거기 그 바로 이제 저항 성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합해가지고 이제 교류의 어떤 저항 성분까지 포함해서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이렉트릭 하면 이게 이제 유전체라는 그런 뜻이고요. 세미컨덕터 뭐 반도체라는 뜻이고, 일렉트로매그네틱 하면 뭡니까? 여기 일렉트로가 이제 전기라는 그런 뜻이고, 마그네틱 하면 이제 자기라는 뜻이니까 전자기라는 그런 뜻이 되죠. 카패시턴스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카패시터 그의 어떤 용량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인슐레이션 하면은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이제 절연하는 거, 뉴트럴 하면은 이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제 중성의 그런 뜻이고, 퓨움 하면은 퍼퓸 할 때 이게 이제 향수 할 때 있는 그 향기나 이런 이제 그 가스 같은 이것들을 퓨움이라고 그러죠. 액시던트 사고가 난 거고,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진폭, 어쿠스틱 하면은 이게 음향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실레이트 하면 진동하는 거고,
엘리베이트 하면은 이제 뭔가를 완화시키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앰플리파이 하면 증폭시키는 거고, 인덕선스 하면은 뭡니까? 인덕선스가 이제 바로 그 코일을 감았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그 교류 성분이 지나가게 되면 저항성을 가지게 되죠.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인덕턴스고, 머뉴버 하면은 뭔가를 이제 조작하다는 것이고, 서버라는 뜻은 뭔가요? 아마 여러분들 서버 모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서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피드백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위치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쓰는 서버가 되고, 헥사포드 하면은 헥사가 이제 6이라는 그런 접두어고, 포드가 다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6개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보통 우리 뭐 그런 이제 반도체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구조물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러죠. 쉴드 하면 이제 차폐시키는 거, 이런 전자파를 차폐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게이지 하면은 뭔가를 이제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을, 굵기 같은 거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게이지가 됩니다. 에이드 하면은 뭔가를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구조하는 이런 것들이고, first aid 하면은 그 이제 휴대용으로 긴급하게 이제 이렇게 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긴급 의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 first aid 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버스트 하면은 이제 뭐뭐에 좀그 잘 저항성이 있는, 뭔가 이제 로버스트 하면 뭔가 잘 이제 그 고장 나지 않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잡음이 좀 있어도 이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뜻이는, 뭐뭐에 간근한 그런 뜻이다. declare 뭐 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공언하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언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휴메노이드 하면은 사람 닮았는 그런 이제 로봇 이야기고, 레볼루트 조인트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결합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카티션 하면 이제 그 직교 좌표라고 할 때 카티션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카티션이 원래 데카르트의 그 휴스교입니다. 그 수학자고 이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이제 바로 그 이름에서 이제 카티션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죠. 실린드리컬 하면 이제 원통의 이제 그런 뜻이고, 원통 좌표계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햅틱 하면 이제 촉각이라는 그런 뜻이고, 매니플레이트 하면 이제 뭔가를 이제 조작하는 거, 조종하는 거, 이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나 회로 이론에서 많이 썼던 그런 기호들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카페시터, 인덕터, 레지스터 같은 이런 것들, 다이오드, 뭐 게이트들 다 있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분야에 있는 이제 전문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캐시가 뭡니까? 캐시가 메모리 중에서 이제 그 CPU가 아주 빠른 메모리를 자기 옆에도 두고 이걸 이제 계속 그 데이터를 빨리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캐시 뜻이 뭘까요? 캐시가 실제로 이제 현금 등록기입니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왜 이제 현금 받아가지고 잠깐 넣어놓고 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 갔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니까 일정한 어떤 이제 금액 분량은 그냥 그 회사나 그 이제 식당이나 뭐 거기에서 그 이제 작은 금고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 돈을 넣고 빼고를 계속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캐시라는 거죠. instruction 명령어를 말하는 거. prefetch 하면은 fetch가 가져오다라는 뜻이고, pre가 이제 미리라는 이제 이런 이제 뜻이죠. 뭐 앞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CPU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제 쭉 진행이 될 때 사실 이제 CPU는 그 내부에서 그 다음 명령을 미리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prefetch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리 가져다 두기. 컴포넌트는 이제 요소가 될 거고, 프레페럴 주변 장치가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접속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컨피규어 하면 뭐뭐를 이제 구성하다 이런 것들이고, 마운트 하면 이제 그 실제 이제 어떤 디스크를 마운트 장착시켜 가지고 쓰게 하거나, 디스마운트 하면 이제 이걸 이제 해제를 시키거나, 업마운트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디태치 하면 이제 뭔가 붙였다가 떼는 거, 그 분리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accumulate 하면은 이제 계속 뭔가를 쌓아나가는, 누적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CPU가 사용하고 있는 안에 그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메모리 중에 이런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그 레지스터가 바로 이제 accumulate 기능을 하죠. 계속 이제 어떤 덧셈을 해서 누적된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accumul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은 뭐 다 아실 거고, 뭐 어떤 이제 일정한 크기 단위의 어떤 모듈들을 하는 거고, evolve 뭐 진화하다는 부분이고, 진보하다 이런 거고, 멀티코어 코어가 여러 개 있는 거. 그러니까 CPU 안에 이제 연산 기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CPU 내부에 있는 이제 멀티코어를 의미합니다. 디스패치 하면은 이제 뭐뭐를 내보내다, 파견하다는 그런 뜻이고, volatile 하면은 휘발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전력을 차단하면 이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다 잊어먹는 이게 이제 volatility죠. non-volatile 하면은 이제 휘발성이 아닌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전력이 나가도 계속 이제 데이터가 남아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non-volatile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꺼져도 계속 그 이제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요. 해시나 여러분들 이미 이제 해시 코드 작성하고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해시 태그 할 때도 있는 거고, 뭔가를 이제 빨리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그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가 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펌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메모리 안에 하드웨어를 이제 제어하는 이제 구동부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그 작성을 해서 바로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둔 걸 우리가 펌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anonymous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익명의 이름이 없는 그런 뜻이고, queue 하면은 이제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이제 버퍼 종류인데, 이게 먼저 도착하면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선착순 개념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queue라고 이야기를 하죠. 커널 하면 뭔가요? 커널은 이제 뭔가 어떤 핵심적인 가장 내부에 있는 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의 어떤 이제 그 커널 하면은 그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운영 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미들웨어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execution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거나 이러고, reliable 뭔가 신뢰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manage 하면 관리하다는 뜻이고, deplete 하면은 뭔가 다 이제 비우다라는 그런 뜻이고, retrieve 하면은 뭔가를 이제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throughput 하면은 이제 뭐 처리율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interrupt 하면은 뭔가요? interrupt 하면은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회방 놓는 거 이런 거죠. 뭐 굳이 회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잠시 중단시키고 더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뜻입니다. exception 하면 예외 상황이 되겠고, concurrent 하면 이제 같이 동시에 처리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멀티 프로세싱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컨커런트 프로세싱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나오죠. 토폴로지 하면은 뭐가 형태라는 이런 뜻이고, 어떤 이제 구성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트래버스를 하면은 이제 순차 방문해서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바이너리 트리를 이제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값을 읽어낸다든지, 어심타틱 하면 이제 점근선이요, 점점점점 이제 근접해가는 이런 이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consecutive 하면 이제 실제 이제 연속적인, 그러니까 이제 consecutive 하면은 뭔가 그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뭔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이런 것이고, 머지 하면은 뭔가 결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소팅 중에 머지 소팅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cur는 divide and conquer 할 때 이제 분할 및 정복이라는 그 뜻의 정복 뜻이 되겠고, description 하면 뭔가를 이제 묘사하다라는 거고, priority 우선순위, resource는 이제 자원이라는 뜻이고, element는 요소라는 거,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거고, elapse 하면 이제 시간이 경과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elapse. 그 다음에 structure 하면 구조를 나타내고, template 하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template,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기본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타입 하면 이제 시제품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tribute 하면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inheritance 상속이 되는 거고, transaction 하면 이제 뭔가 일을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처리 단위를 우리가 trans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하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지 않는 걸로 되돌려주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이제 돈을 송금할 때 그때 이제 일단 송금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지금 현재 잔고에서 뽑아내는 거 업데이트하는 일 전체가 나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한 묶음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다 끝내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은 없었던 걸로 이제 되돌려주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러고, 업무 처리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홀트 하면 이제 정지를 시키는 거고, 폴리모피즘 하면은 폴리가 여러 개라는 뜻이죠. 모르픽 하면 이제 뭔가 나타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 폴리모피즘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같은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내용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가지는 이걸 우리가 폴리모르피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그래밍 중에서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쪽에서 우리가 이제 폴리모피즘 기능들을 직접 이제 설계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뭔가를 이제 그 변경시키는 거고, 힙 하면 뭔가 쌓여 있는 이런 것들. 그 힙 메모리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를 그 이제 할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 쓰고 나면 반납하는 여기를 우리가 힙이라 그러죠. 메인테넌스 이제 정비하는 거고, 오버로드 하면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 디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그 약화시키는 거, 줄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있는 부분이 artificial, 이게 인공이라는 뜻이고, intelligence가 지능이라는 뜻이죠. 그럼 intellectual property 하면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을 나타냅니다. 특허 같은 이런 것들. negligible 하면 이제 거의 뭐 무시할 정도의 굉장히 양이 적은 이런 거. hyperlink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웹 문서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위치에서 이제 그 정보에서 다른 정보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뛰어넘어 가지고 서로 관련성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함께 우리가 엮어주는 이런 것들이고, 웹 문서 자체가 바로 하이퍼링크로 연결들이 되어 있는 거죠. eligible 하면은 이제 그 이게 거의 판독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손으로 막 갈겨서 가지고 그 판독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바로 이제 eligible이라는 그런 이제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프리미어 하면은 이제 뭐 제1의 제일 좋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achievement 하면은 이제 뭔가 성취하다는 거. 그다음에 inconsistency 하면은 이제 불일치성을 말합니다. consistent 하면 이게 이제 일치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 consistency 하면 일치성이고, inconsistency가 불일치성이 되겠죠. 그다음 hypervisor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퍼가 이제 뭐뭐를 이제 초과하는 이런 이제 뜻이죠. 그 이제 슈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그 컴퓨터의 가상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개가 잘 이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을 하이퍼바이저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하드웨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운영 체제들을 동시에 이제 실행될 수 있게 환경을 구성해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면 이제 가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xpedition 하면 이제 뭔가를 탐험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scalability 하면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는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건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공통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 기차 타러 갔을 때 우리가 차 타는 바로 그 부분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기차가 와서 이제 사람들을 그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인스티튜트 하면 이제 뭐뭐 어떤 이제 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구, 조직 같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용어들 다시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compression 하면은 압축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전송할 때 그때 그냥 보내면은 굉장히 이제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정보를 압축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그 영상 정보 보낼 때 압축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transform 하면은 이제 그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 컨볼루션 하면은 이제 그 실제로 그 어떤 일정한 어떤 이제 그런 방법대로 이걸 이제 진화시키면서 그 중간에 어떤 정보 처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코딩 같은 거 할 때 컨볼루션 코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되는 코딩이나 압축할 때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그 방법들을 쓰죠. 하모닉 하면은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주파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배수들이 쭉 모여가지고 결합되는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주파수 뭐 아니면 몇 배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기 함수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주기적인 어떤 이제 파형들이 있을 때 그 자체를 무수히 많은 사인파로 이제 이렇게 아니면 코사인파로 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보면 이제 어떤 기준 주파수의 몇 배 몇 배 주파수 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파형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때 이제 쓰는 것이 바로 하모닉이죠. 인터프리테이션 하면은 뭔가를 이제 번역하다, 통역하다는 뜻이고, derive 하면 뭔가를 추출하는 거고, 도메인 하면 이제 문제외하는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레인지 하면 뭔가 이제 구간, 피리어릭 하면 이제 주기적인, 딜레이는 이제 연기하는 거고,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정한 정량적으로 이렇게 이제 양을로 표시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연속적인 이런 값을 우리가 지정된 어떤 특정된 값으로 정량화 시키는, 이걸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세그먼트가 우리가 이제 그 선분 조각 이런 뜻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거를 작은 단위로 나눠주는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시메트릭 하면 시메트릭이 이제 대칭성이 있는 뜻인데 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비대칭성인 이런 것들 하답니다. 트라이고노메트릭 하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부분이고, 스테빌리티 하면 이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죠. 파이어월 하면은요, 파이어가 이제 이렇게 불이라는 뜻이고 월이 벽이죠. 그러니까 파이어월 하면 이제 그 방화벽, 실제로 우리가 왜 이제 건물에 보면 이제 그게 그 중간에 이제 복도 천장을 통해 가지고 연기나 불이 계속 전달이 되지 못하게 중간에 방화벽을 차단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서, 컴퓨터 보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이어월을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 함부로 침입을 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집니다. resilient 하면은 이제 뭐뭐에 저항성이 있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면 오류가 잘 나지 않는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쓰죠. radiate 하면은 이제 뭔가를 그 우리가 방사성이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방출하는 이런 뜻입니다. modulate 하면은 이제 변조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계속 어떤 특정된 주파수에 따라서 이걸 이제 그 신호를 바꾸어 주는 modulation, 변조시켜 주는 그런 뜻입니다. quadratic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그런 뜻이 이제 있고, attenuate 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쭉 그 크기를 줄여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호를 우리가 이제 그 안테나를 통해 내보내면 이제 그 신호 자체가 점점 세기가 작아지죠. 감쇄되죠. 감쇄. 예, attenuation입니다. 그러니까 prove는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가 검사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탐침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요리할 때 그때 이제 그 큰 고기 덩어리를 이제 요리할 때 고기 내부에 익었나 익지 않았나 이걸 이제 바로 그 온도계 가지고 찔러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바로 프로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그 어떤 신호를 잡아가지고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프로브가 되죠. 그 프리엠블 하면은 이제 그 프리가 뭐 앞에라는 뜻이고, 엠블이 엠블럼 할 때 왜 똑같은 길을 여러 개 들고 올림픽 입장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엠블인데, 프리엠블 하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정보통신에서 이제 정보를 전송하기 이전에 그 앞에 일정한 패턴의 어떤 신호들을 내보내는 걸 이제 프리엠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널라이즈 하면 분석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face 무슨 이제 면이 되는 거고, cognitive 하면은 이제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뭔가를 이제 감안해서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리거나 뭔가 일을 처리하는 이걸 우리가 cognitive라고 그러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 interference 하면은 서로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propagation 하면은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호가 퍼져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 하면은 이제 대역폭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exhaust 하면은 뭔가를 다 소진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fraud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가짜보임 뭐 그런 뜻이죠. participate 하면은 되게 참석하다, 참여하다는 그런 뜻이고, surveillance 하면은 뭔가를 이제 검사하다, 감시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감시하는 거. 인테로게이트 하면 뭐 취조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뭔가 물어봤을 때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정확한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멜리셔스 하면 악의적인 악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고, 인트루전 하면 이제 침입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카운터페이트 하면 이제 뭐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반대로 해서 보호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입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쓰기도 하죠. 로버스트 하면은 뭐뭐에 이제 강건한 이런 이제 뜻이고, 예를 들면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방화벽을 잘 설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강건해지는 거죠. 로버스트.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지 않고 튼튼한 그런 뜻입니다. 라이어블 하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이제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고, 벌러너블 하면은 이제 공격을 잘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가 약해가지고 병에 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벌러너블이 되는 거죠. 근데 평소 때 건강을 하게 유지를 하고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면은 뭐 웬만한 감기 같은 걸리지 않는 게 바로 이제 그 벌러너블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uthenticate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이게 authentication입니다. arbitrary는 이제 임의의 이런 부분이고, violate 하면 뭔가를 이제 그 어떤 이제 규칙을 위반하는 이런 것들을 되는 거. denial 하면 뭔가를 이제 그 부인하는 그런 뜻이고, confidential 이게 이제 비밀의 이런 뜻이 되죠. embed 하면 embedded 시스템 할 때 쓰는 것처럼 뭔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런 뜻이고, filter 하면 뭔가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discrete 하면 이제 연속적이지 않는 불연속적인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값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딱딱딱 주어져 있는 정수로만 구성된 거, 1.1, 1.2 같은 이런 것들 연속적인 값이 없고, 이런 것들 우리가 discre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requency는 이제 주파수가 되고, jitter 하면 이제 어떤 일정한 값에서 약간씩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jitter라고 이야기를 하죠. simulation은 이제 모의 실험이고, tolerance 하면 이제 어떤 허용값, 허용하는 이제 한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톨러런트 하면은 이게 이제 아마 불어죠. 그게 이제 뭐 그 용서를 해주는 이런 이제 그 뜻입니다. educate 하면 적절한 그런 뜻이고, simultaneous 하면 이제 동시에 뭔가가 처리가 된다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ransport 하면 이제 trans가 이제 어떤 옮겨가는 거고, port가 위치를 옮겨가는 거니까 이제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겁니다. extreme 하면 이제 극단은 이런 뜻이고, 멀티태스킹 하면 이제 여러 개의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컨크런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처리하는 이런 이제 그 같은 유사한 의미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어그램 하면 이제 뭔가 이제 도형 그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제 개념들을 나타낼 때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죠. preemptive 하면은 이제 emptive가 뭔가 비우다라는 걸 뜻이고, 그러니까 preemptive 하면은 뭔가가 제대로 끝나기 전에 강제적으로 이제 비우게 해서 다른 일이 실행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preemptive라고 그러죠. 라운드 로빈 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기. 원래 이제 라운드 로빈이 이제 그 회전 목마처럼 이렇게 계속 뱅뱅 돌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통신 분야 중에서 이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같이 나왔던 사물 인터넷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사물 인터넷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이는 그런 사물들의 인터넷 기능을 추구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하면은 이제 이게 환경에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공기 오염을 측정하는 장치, 그다음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카이네매틱 하면 이제 동력학의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액추에이트는 이제 구동부가 되죠. 뭔가 모터 같은 걸 써서 우리가 이제 명령을 주면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뭐 원 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직선 운동을 하든지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프루던트 하면 이제 신중한 그런 뜻이고 아주 이제 섬세하게 있는 부분. 폴루션 하면 이제 이게 에어 폴루션 같이 이렇게 공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염을 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엑셀러로미터 하면 이제 이게 가속도계가 되고요. 크리티컬 하면 심각한, feasible 하면 이제 타당성이 있는, 그러니까 consist 뭐뭐로 이제 구성되는, precipitation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뭔가 떨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우 같은 거, 이제 비가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precipitation이라고 합니다. humidity 하면 이제 습도가 되는 거고, 바로메터 하면 이제 기압계가 되죠.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대구 지역이 굉장히 덥다. 그럼 이제 대구 지역에 바로 이제 그 서머스타 가지고 이제 그 기온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휴미디티를 이제 우리가 습도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습도도 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연중 기록해 나가는 이런 장치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구성들이 되는 겁니다. 프리시전 하면 이제 정밀도라는 것이고,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나타낼 때. 그다음 울트라소닉 하면 이제 초음파라는 거고, 왜 초음파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이제 이렇게 그 초음파 장치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센서를 쓰죠. observation 하면 뭔가를 관찰하다, 관측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우리가 이제 전공 분야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고,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 결국 이제 학기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것도 이제 그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좋은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 훨씬 이제 회사 내에서도 외국계 뭔가 있던 다른 회사나 외국 전문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주어질 거고, 회사는 이제 그러면 더 많은 이제 좋은 대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영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또 전문가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용어를 이제 잘 알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뭐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농담만 하다가 이제 올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런 이제 역량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한 주까지 또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맺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성적 좋으면은 뭐 다 이렇게 좋은 성적 제가 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평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잘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 뭐 시험이나 과제물이나 꼭꼭 그거 이제 지켜서 이제 잘 이렇게 제출들을 해 주시고, 자, 이번 학기에 이제 보충 설명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요일 저녁, 맨 처음에는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 주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서 오늘이 8번째더군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런 이제 보충 설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하면은 수업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뭐 거의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고, 그래서 보충 설명은 다음 주에는 보충 설명을 하지 않고 이번 주로서 보충 설명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거 먼저 미리 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그냥 한 학기 끝나고 과목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실무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학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목조목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잘 체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실무 능력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보충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 만나겠네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